안녕하세요. 켄입니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들이 좀 보이길래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일단 용어에 겁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용어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떠한 무언가를 담기 위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가산, 불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계산이란 말 아시죠? 이런 말도 알 거고 산수라는 말도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산출? 이 모든 산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를 세다라는 말이에요. 무언가를 세다 라는 말이고,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있는데 그럼 얘네는 뭐냐라고 얘기를 해볼 때 이거는 예를 들어 가능이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요? 맞을 겁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무언가를 센다고 했으니까 세는 게 가능한 명사가 가산이고 세는 게 불가능한 명사가 불가산 명사 아닐까요? 맞을 겁니다, 아마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가산이라고 놔둘 거고 이쪽에다가 불가산이라고 놔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 커다란 원을 그릴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원을 그려볼까요? 그러기 전에 요거 일단 싹 다 빼서 한쪽에다가 정리하고 원을 그리도록 하죠. 밑으로 일단 좀 내려놓을게요. 우리는 이제 저 원에다가 각각 가산과 불가산 명사를 한번 담아볼 건데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가산과 불가산 명사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가져온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애플 있습니다. 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사과 1개, 사과 2개 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가산 명사예요. 또 다른 거 푸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푸드 세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식 못 센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음식 못 세죠. 음식 이렇게 물컹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못 셉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 셀 수 있죠. 접시에 담겨 있는 거니까 한 접시 두 접시로 세면 되잖아요. 셀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불가산으로 넣습니다. 하지만 가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가산이 될 수 있냐면은 어떠한 한 문화권의 음식을 총칭할 때 그 푸드가 그 하나의 문화권 전체의 음식을 받을 때는 쓸 수 있어요. 푸드에 S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에는 음식 몇 개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의 음식인지를 얘기할 땐 그땐 받을 수 있어요. 피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물고기도 못 셉니다, 원래는. 자, 그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은 air 공기죠. 공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는 셀 수 없습니다. 선생님, 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에 넣어서 세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할게요. 자, car 뭡니까? 차죠. 차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도 가산 명사에 들어갑니다. 가산 명사는 또한 여기에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countable noun이라고 부릅니다. countable nou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uncountable nou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고 쭉 나오니까 쓰질 않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되는데 water이라고 되어 있는데 water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선생님 물 무게 재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럼 glasses 이거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세져 있죠, 뒤에서. 그죠? ES가 지금 복수 형태로 나와 있잖아요. 셀 수 있습니다, glasses. 그래서 저희는 가산에다 넣겠습니다. 얘는 약간 재밌는 녀석이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약간 특이한 녀석이니까 글쎄 색깔을 약간 요런 색으로 칠해놓을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또 북, 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책 셀 수 있습니다. 한 권, 두 권 이렇게 되죠. 또 셀 수 있고 dog은 개인데 개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 셀 수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information, 정보인데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 한 개의 정보, 두 개의 정보 셀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그렇게는 안 셉니다. 영어에서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충분히 나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솔직히 되거든요. 정보 두 개가 있어서 왔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chocolate. 초콜릿인데 셉니까? 안 셉니까? 선생님 이거 세잖아요. 그죠? 초콜릿 두 개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셀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불가산이에요. 왜인지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phone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핸드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죠. 이거는 quantify 가능하기 때문에 셀 수 있기 때문에 가산 명사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가산과 불가산 명사를 나눴는데 이걸 말하고자 여기에서 다룬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이것이 셀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걸 알아서 우리가 이걸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쓰냐면은 자, 가산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영어라는 언어는 말하는 사람이 개떡같이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찰떡같이 말을 해줘야 개떡같이 듣는 사람이 짜증을 안 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말을 제대로 안 하면은 부하 직원도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영어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자세한 최대한의 정보를 주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산명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산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산명사인데 이게 몇 개인지를 표시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 가산명사를 예를 들어 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문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나는 샀어. bought book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나는 책 샀어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 문화권에 살아온 외국 사람은 여기에서 갑자기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책이 몇 권인지를 말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물음표가 수없이 많이 여기 찍히는 거예요. 아니, 몇 권일까? 하면서 이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관사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또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관사가 뭐야? 나 이딴 거 모르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용어에 겁먹지 마세요. 설명합니다. 관사는
가산 명사 앞에 붙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정관사, 2번 부정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죠? 선생님 저는 정관장밖에 몰라요 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언어 자체가 한자 문화권이라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인데 모를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면 돼요. 정자가 저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정해진 관사. 관사는 뭐예요? 그럼 선생님 물어보면 저도 관사는 몰라요. 그게 무슨 관자에 무슨 사자인지 몰라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 필요한 만큼 알면 됩니다. 기억할 만큼, 기억력에 도움이 될 만큼만 알면 돼요. 그거면 됐습니다. 이거는 더예요. 그럼 부정관사는 뭐예요, 선생님? 부정이잖아요. 위에가 정해졌다면 밑에는 안 정해졌다겠죠, 그죠? 안 정해진 관사. 어가 있고 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정관사와 부정관사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대체 언제 쓰죠?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걸렸으니까 여기서 끝장 봅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시간인 거예요.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관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뭐를 언제 쓰고 언제 쓰냐라는 말을 할 때 정관사는 쓰면은 예를 들어 제가 문장을 만들게요. 어떤 문장을 만들 거면은 요거를 사용을 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like 아니야. 이 문장이 좋겠습니다. Let's meet at the caf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카페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카페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 카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카페라는 거니까 정해졌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그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라는 카페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냥 랜덤한 안 정해진 하나의 카페가 아니라 정해진 카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정관사를 쓰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Let's meet at a cafe가 돼요. 이때는 문장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랜덤한 한 개의 카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요거 하나가 바뀌었잖아요. 더랑 어가.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Let's meet at the cafe면은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어떠한 그 카페에서 만나자는 얘기고 Let's meet at a cafe면은 아무데나 카페 하나 잡아서 만나자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갖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해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쓰임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문장 자체가. 나만 이해 못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 요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마음을. 그래서 요럴 때 요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은 1번 I bought
books. 나는 책들을 샀다. 여러 책들을 샀단 얘기잖아요.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I bought a book이 되거나 책 한 권을 샀다는 말이 되거나 수를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산명사는. 그것도 아니면은 I bought the book이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가산명사에서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책이 여러 권을 산 건지 아니면 한 권을 산 건지 아니면 그 책을 이 대화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책을 산 건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가산명사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카도 마찬가지예요. 차 한 대를 샀는지 여러 대를 샀는지 이 대화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차를 샀는지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써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I like apple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도 솔직히 이해되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긴 해요. 괜찮아요. 다 이해되니까. 어차피 이해하고자 하는 게 언어인데. 근데 사실상 이게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는 거는 사과 한 개를 좋아해서 예를 들어 I like an apple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나한테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과 하나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주문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I like the apple 그러면은 그 사과가 우리 사이에 한번 토론된 적 있는 사과이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I like apple이라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우리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사실상 사과라는 전체적인 어떠한 종을 일컫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I like apples가 맞습니다.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독도 마찬가지예요. Do you like dog or cat? 이렇게 안 물어보고 Do you like dogs or cats? 라고 물어봅니다. 한 종을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 북도 마찬가지, phone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불가산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저 밑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카피해서 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얘도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어떠한 걸로 나뉘면은 1번 개념 1 물처럼 정해진 형태가 없음. 물처럼 정해진 형태가 없으면 얘를 어디다가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형태가 없으니까 그걸 세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2번 추상적임. 어떠한 생각이나 관념 이런 것들일 때는 얘네들을 세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못 셀 때가 있습니다. 불가산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아이디어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디어는 셀 수 있거든요 또. 근데 인포메이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분명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도 마찬가지예요. 갈아서 이 통에 넣으면은
통에 들어간 음식만큼 되는 거고 저 통에 넣으면 23g만 나올 수 있는 거고 모른다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럼 wate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존재하죠. A cup of water. 이렇게 하면은 물 한 컵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걸 정해주는 단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단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초콜릿은 왜 못 세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은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굳혀서 먹으니까 모르지만 이거 녹여서 만들면은 물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못 세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돼요. A bar of 초콜릿이 됩니다. 여기에서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는 막대기예요. 초콜릿 보면은 한 막대기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bar of chocolate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녹이면 물처럼 형태가 없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A bar of gold. 아니면 골드 너겟이 될 수도 있고 금 조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것들. air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병에다가 담아서 팔면 a bottle of air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건 간에 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단위를 정해줘서 셀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포메이션 같은 건 그럼 어떻게 셉니까 선생님? 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셀 수가 없으니까 little이나 some 같은 걸 써요. some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굳이 몇 개인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않을 때 그냥 some 쓰면 돼요. 한국말로는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뜻으로 쓰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딱히 없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 거예요. 불가산일 때는 이런 식으로 단위를 지정을 해줘라 라는 거를 말하고 싶고 가산일 때는 복수형을 쓰던지 단수형인 어를 쓰던지 아니면 정관사인 더를 쓰던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정해줘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지금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리고 관사의 이해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한다면은 그 다음에 쌓을 지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저를 찾은 이유는 영어가 안 됐기 때문이고 영어가 안 된 이유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그동안 느리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습관 바꿔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